짐승도 은혜를 안다는 말,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사람도 저버리는 은혜를. 짐승이 목숨을 걸고 갚으러 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 곰이 다가왔습니다. 짐승이 입에 물고 온 것은 100년 묵은 산삼이었습니다. 돌쇠는 25년을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맞아도 참고 아파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폐병이 옮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 사내를 그냥 내쫓았습니다. 입은 옷 한 벌, 다 다른 집신 한 켤레. 25년의 세월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사내는 산속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갈 곳도 없었고 기댈 사람도 없었고 약 한 첩쓸 돈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풀숲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크고 훨씬 무거운, 그리고 나타난 것은 덩치가 황소만한 반달 가슴곰이었습니다. 곰은 사내의 손 앞에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무서운 곰이 산삼을 물고 온 것일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직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돌쇠가 태어난 것은 조선 헌종마렵이었습니다. 강원도 인제 서화면 어딘가의 작은 화전민 마을. 그 마을은 지도에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산자락을 불질러 밭을 만들고 그 위에서 조와 감자를 기르며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피고 여름이면 안개가 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산을 온통 붉게 물들였고 겨울에는 눈이 허리까지 쌓였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돌쇠의 아버지는 화전을 일구다 돌림병으로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돌쇠가 6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어머니는 혼자 두 손으로 흙을 파고 나무를 베고 겨울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쇠가 10살 되던 해 겨울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돌쇠에게 먹을 것을 더 주려 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 겨울 돌쇠는 어머니의 식은 손을 잡고 하룻밤을 꼬박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0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10살짜리 아이 혼자 세상에 남겨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한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아무도 더 이상 아이를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이 집 저 집 떠돌며 잔일을 했습니다.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래도 밥 한 끼를 제대로 얻어먹는 날이 드물었습니다. 결국 마을에서 제일 부자라는 조진사 댁에 들어가게 된 것은 돌쇠가 달리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진사는 논 20마지기에 밭이 10마지기, 소 3마리에 머슴을 5이나 부리는 그 고을에서는 꽤 행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도 컸습니다. 기와를 얹은 안채와 초가를 얹은 사랑채가 있었고 곳간도 2채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심은 그 재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조진사는 머슴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밥 한 끼도 아까워했고 일이 잘못되면 체벌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루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진 뒤까지 일을 시켰고 아프다고 하면 꾀병이라 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간 머슴 중에 오래 버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0살 고아 돌쇠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돌쇠의 긴 세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돌쇠는 10살에 들어가 30이 넘도록 그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처음 몇 해는 도망쳐 볼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집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조진사 댁 머슴살이는 고됐습니다.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외양간을 치우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부엌에 채워야 했습니다. 밭에 나가 흙을 뒤집고 논에 물을 대고 가을이면 추수를 하고 탈곡을 했습니다. 겨울이면 나무를 하고 봄이면 씨를 뿌렸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일이 있었습니다. 밥은 하루 2끼, 그것도 된장국에 잡곡밥이 전부였습니다. 반찬이 있는 날이 드물었습니다. 돌쇠는 그 밥을 먹으며 몸을 유지했고 그 몸으로 또 일을 했습니다. 맞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이 잘못되거나 조진사의 비위를 거스르거나 그냥 기분이 나쁜 날이면 매질이 돌아왔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참았습니다. 참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25년이 지났습니다. 돌쇠가 32 되던 해, 이른 봄의 일이었습니다. 조진사가 뒷산에 뗄 나무를 해 오라고 시켰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날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른 봄인데도 눈이 내리다 말다 하고 산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돌쇠는 지게를 치고 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 시즌쯤 산을 오르다가 낭떠러지 아래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음 소리였습니다. 짐승의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내려가 보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산에서 짐승 소리가 나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것이 산 사람의 법도였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너무 처절했습니다. 마치 뭔가에 걸려 꼼짝 못하는 것처럼 온몸을 다 쥐어짜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는 살고 싶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살고 싶은데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무력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쇠는 낭떠러지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낭떠러지 밑 바위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은 새끼곰이었습니다. 덩치는 작지만 분명 곰이었습니다. 아마도 나무를 타다가 떨어진 듯 앞발 하나가 바위 틈에 끼어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끼곰의 털은 비에 젖어 납작하게 붙어 있었고 울부짖느라 입 주위에는 거품이 생겨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미곰이 근처에 있을 것이고 어미곰을 건드리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산에서는 새끼곰 옆에 있는 어미곰만큼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새끼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까만 눈이었습니다. 겁에 질려 있지만 그래도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은 눈. 돌쇠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자기가 조진사 댁에 처음 들어가던 10살 때가 떠올랐습니다. 갈 데도 없고 누가 도와줄 것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것만 같던 그 느낌.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앉아있던 그 긴 밤의 느낌. 돌쇠는 결정했습니다. 그는 낭떠러지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바위 위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눈이 쌓여 미끄럽고 경사가 가팔랐습니다. 돌쇠는 칠넝쿨을 잡고 나무 뿌리를 붙잡으며 아슬아슬하게 내려갔습니다.
새끼곰은 낯선 사람이 가까이 오자 몸을 비틀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빠져나오질 못하니 어쩌지를 못했습니다. 돌쇠는 무릎을 꿇고 앉아 새끼곰의 앞발을 감싸 쥐었습니다. 짐승의 발톱이 손을 긁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바위를 들어 올리듯 짐승의 발이 끼인 틈을 벌려주었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바위가 날카로워 피가 더 났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씨름한 끝에 새끼곰의 발이 빠져나왔습니다. 새끼곰은 한참 제자리에서 발을 핥더니 그러다가 돌쇠를 한 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돌쇠는 피 흘리는 손을 눈에 비비며 혼자서 빈 낭떠러지를 올라왔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칭찬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무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날 조진사는 나무가 한 짐밖에 없다며 돌쇠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조진사 댁머슴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것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조금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돌쇠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 보면 어딘가에서 느낌이 왔습니다. 누가 보고 있다는 느낌.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무잎이 살랑이는 방향, 발밑에 흙이 눌린 자국, 어딘지 모를 짐승의 기척. 처음에 돌쇠는 늑대나 산돼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무 막대기를 하나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돌쇠가 산에서 발을 헛디뎌 비탈을 구르게 되었는데 나무 하나가 딱 막아줬습니다.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 나무 옆에 발자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발자국이 아니었습니다. 곰 발자국이었습니다. 갓 찍힌 발자국이었습니다. 아직 흙이 무너지지 않은 방금 전까지 그 자리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돌쇠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발자국을 본 순간부터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무섭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지는 일이. 그 뒤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산에서 일을 마치고 쉬고 있는데 근처 덤불 안에서 버섯 한 묶음이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갖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능이버섯이었습니다. 그것도 제법 굵고 탐스러운 것으로 누군가 정성껏 뽑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능이버섯은 향이 강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장에 내다 팔면 제법 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날에는 감이었습니다. 돌쇠가 산길을 내려오는데 길 한가운데 홍시가 5개 나무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고 바람도 불지 않았으니 그것이 저절로 떨어진 것일 리는 없었습니다. 홍시 하나를 집어들고 돌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산딸기였습니다. 먹기 좋게 한 줌이 모여 있었습니다.
봄에는 두릅이 나뭇가지에 얹혀 있기도 했습니다. 마치 누가 정성껏 따서 가져다 놓은 것처럼.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그가 산에서 뭔가를 가지고 내려오는 날이 늘어났으니까요. 조진사는 그것을 보고 돌쇠가 어딘가에서 도둑질을 해 오는 줄 알고 호되게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도 몰랐으니까요. 황서방은 이른 새벽 약초를 뜯으러 산에 올랐다가 절대 있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황서방은 그날 이후 한동안 술을 끊었습니다. 자기가 제정신이 맞는지 의심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가 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돌쇠가 매일 올라오는 산길 옆 소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뭔가를 앞발로 건드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뿔이었습니다. 긴 뿔이. 황서방은 주막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삼 캐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산삼도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뿌리는 산삼이었습니다. 황서방이 평생 본 것 중에서 가장 굵고 가장 긴 산삼이었습니다. 수염 뿌리가 어른 손가락보다 길었고 주근은 어린아이의 팔뚝만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는 황서방도 감히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황서방이 보는 앞에서 곰은 그 산삼을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산길 아래쪽으로 아주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갖다 주려는 것처럼. 그런데 그 직전에 돌쇠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몸이었습니다. 돌쇠의 몸이 이상해진 것은 그의 가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었습니다. 한 번 기침이 시작되면 멈추질 않았고 기침이 끝나면 어김없이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25년을 혹독하게 일한 몸이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몸이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무거운 것을 들고 비를 맞고 일한 세월이 쌓인 몸이었습니다. 그 몸이 이제 한계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머슴의 몸이 아프다고 해서 주인이 신경을 써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조진사는 돌쇠가 기침을 하다가 쓰러져도 이튿날 새벽이면 일을 시켰습니다. 돌쇠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을 해봤자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25년을 살면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침이 석 달 넘게 이어지더니 어느 날 아침 돌쇠의 손수건에 피가 묻었습니다. 붉은 피가 아니었습니다. 거무스름한 피였습니다. 그것을 본 돌쇠는 직감했습니다. 이 몸으로는 오래 살 수 없다는 것을.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피를 토하는 기침은 곧 죽는 병이라는 것을. 그것을 폐병이라 불렀습니다. 폐병에 걸린 사람은 대부분 살지 못했습니다. 아주 이른 시기에 발견해 좋은 약을 쓰면 가끔 살아나기도 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드문 일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손수건을 접어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말해봤자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 무렵 조진사의 집에는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조진사의 아들 조필준이 장가를 든 것이었습니다. 태댁은 옆마을 양반가의 딸로 얼굴도 곱고 성품도 어지러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칭찬을 했습니다. 이 새댁 이름이 윤씨였는데 놀랍게도 돌쇠의 처지를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윤씨는 돌쇠를 볼 때마다 밥을 좀 더 챙겨 주었습니다. 남의 눈을 피해 국한 그릇을 더 얹어준다거나 해진 바지를 몰래 꿰매준다거나
돌쇠는 그것이 민망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평생 남에게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누군가가 자기를 신경 써 준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어색하면서도 가슴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 씨가 돌쇠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침이 계속 이어지니 한약방에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자기가 몰래 노잣돈을 대어 주겠다고. 돌쇠는 처음에는 사양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새댁이 혼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윤 씨가 거듭 권하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돌쇠는 윤 씨가 쥐어준 엽전 몇 잎을 들고 조진사 몰래 한약방을 다녀왔습니다. 한의원에서 진맥을 한 의원은 오래 돌쇠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폐가 많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약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오래 묵은 산삼을 구할 수 있다면 한번 써볼 수는 있겠다고. 하지만 그 말이 씁쓸한 위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원도 알고 돌쇠도 알았습니다. 100년 묵은 산삼이 어디 쉽게 나는 물건입니까? 그것을 구할 돈도 없고 구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돌쇠는 한약방을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돌쇠가 한약방에 다녀온 것을 조진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조진사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기 허락도 없이 어딜 나갔냐고, 게다가 며느리 돈을 빌려갔냐고. 며느리를 불러 크게 꾸짖었고 돌쇠에게는 곧간 문을 잠그고 사흘 동안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흘을 굶은 돌쇠는 처음으로 일을 거부했습니다. 지게를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조진사 앞에 섰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제껏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눈이 처음으로 똑바로 조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진사는 그 눈빛에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저항하지 않던 머슴의 눈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도 느꼈습니다. 조진사는 머슴들을 모두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몸에서 폐병이 났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폐병은 앓는 병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한 집에 폐병 환자가 생기면 온 가족이 감염될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 퍼지면 마을 전체가 위태로웠습니다. 조진사는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돌쇠를 내쫓은 것입니다. 25년을 일한 머슴을 아무런 위로도 아무런 전별도 없이 폐병이 옮는다는 이유 하나로 쫓아낸 것입니다. 다른 머슴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말했다가는 자기들도 내쫓길 수 있다는 것을. 돌쇠는 들고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입은 옷 한 벌과 다 다른 집신 한 켤레. 그것뿐이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마당 끝까지 나와서 돌쇠를 바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 씨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돌쇠는 윤 씨의 눈을 한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한 번 숙였습니다. 고맙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걸었습니다. 발이 저절로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산이라도 올라야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25년을 일했습니다. 그 세월이 고스란히 저 집의 창고와 논밭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빈손이었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곧 그 감정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억울해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돌쇠는 산 중턱 소나무 아래에서 쓰러졌습니다. 오래 참아온 기침이 터지면서 이번에는 피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는 쓰러진 채로 이제 자기 삶이 여기서 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갈 곳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고 약 한 첩쓸 돈도 없었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돌쇠는 그냥 누워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풀숲을 헤치고 나타난 것은 덩치가 황소만 한 반달 가슴곰이었습니다. 성숙한 성체였습니다. 온몸이 윤기나는 검은 털로 덮여 있고 가슴에는 선명한 흰 반달 무늬가 있었습니다. 반달 가슴곰은 조선 땅에서도 깊은 산에서나 볼 수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곰에게 물리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돌쇠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터라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쓰러진 채로 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곰이 그를 잡아먹으러 온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곰은 돌쇠에게서 한 발 정도 거리를 두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돌쇠의 손 가까이에 내려놓았습니다. 뿔이었습니다. 흙이 묻은 수염 달린 뿔이. 황서방이 새벽에 목격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향기가 났습니다. 산의 흙냄새와 섞인 깊고 은은한 향기. 그 순간 뒤쪽에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났습니다. 황서방이었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부터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멀리서 곰과 사람이 마주한 장면을 보고 혼비백산에서 뛰어오던 참이었습니다. 곰이 사람을 잡아먹으려는 줄 알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막대기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황서방이 가까이 왔을 때 곰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소리 하나 없이 흔적도 없이. 황서방이 돌쇠의 손에 들린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가 보기에 그것은 반드시 100년은 넘었을 산삼이었습니다. 뿌리의 굵기, 수염의 길이, 전체의 형태. 황서방은 삼을 캐는 사람을 오래 봐왔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신만이가 평생을 산에서 살아도 한 번 만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황서방이 돌쇠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고. 돌쇠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2년 전 새끼곰 하나를 바위 틈에서 구해준 적이 있다고. 황서방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곰이 오늘 그 새끼곰의 어미였을 것이라는 걸 그도 짐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혹은 어쩌면 그 새끼곰 자신이 자라서 온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였습니다. 2년 전 바위 틈에서 풀어준 그 한 번의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황서방은 그 산삼을 들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돌쇠를 자기 주막에 눕혀놓고 이 산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주막 문을 열었습니다. 조진사였습니다.
그 뒤로 아들 필준이 따라왔습니다. 조진 사는 마을에서 황서방이 산삼을 들고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산삼이 무엇인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 손에서 왔는지도 들었습니다. 조진사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황서방에게 말했습니다. 돌쇠는 자기 집 머슴이었으니 그 산삼도 원래 자기 것이라고. 자기 머슴이 자기 집 일을 하다가 얻은 것이니 주인인 자기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말도 되지 않는 논리였습니다. 돌쇠는 이미 쫓겨난 몸이었습니다. 산삼을 가져온 것은 곰이었고 그 곰을 부른 것은 돌쇠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진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황서방이 버티자 조진사는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는 폐병에 걸린 돌쇠를 자기 집에서 내쫓은 것이 현청에 알려지면 곤란할 수 있다고 황서방을 압박했습니다. 황서방의 주막 허가도 자기 말 한마디에 달려 있다는 것도 넌지시 흘렸습니다. 황서방은 겁을 먹었습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오래 주막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막이 없어지면 자기도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막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돌쇠였습니다. 그는 쓰러진 채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일어나 황서방의 손에서 산삼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진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돌쇠는 그 산삼을 조진사의 발 앞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져가시오. 조진사는 당황했습니다. 이미 쫓겨난 사람이,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왜 발 앞에 던지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가 다시 말했습니다. 25년을 일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파도 쉬지 못하고 그 세월 동안 받지 못한 것들을 다 합치면 이 산삼값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셈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시오. 나는 그것을 구걸하며 살 생각이 없습니다. 가져가도 좋소. 하지만 나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쇠가 꺼낸 것은 산삼이 아니었습니다. 산삼 옆에서 같이 묻어나온 흙 한 줌이었습니다. 그 흙에는 산삼 잔뿌리가 하나 딸려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들어 주막 마당의 화분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조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작은 뿌리가 언젠가 또 자랄 것이오. 사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만이 사람을 저버립니다. 그 사실을 나리께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진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산삼을 집어들지도 못했습니다. 주막 안이 고요했습니다. 황서방도 조필준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진사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산삼을 그대로 두고 돌아갔습니다. 왜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조진사가 머슴들에게 조금 달라졌다는 말이 마을에 돌았습니다. 밥을 한 끼 더 주기 시작했다는 말도 있었고, 아픈 머슴에게 약을 써줬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때로 아무 말 없는 한마디에 바뀌기도 합니다. 황서방의 주막 마당에 심어진 잔뿌리는 그해 겨울을 나고 봄이 되자 새 잎을 틔웠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날마다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잎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릴 것만 같은 가느다란 잎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햇빛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돌쇠도 그 잎을 보면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돌쇠의 병세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침도 여전히 있었고 기력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황서방은 그것이 그날 곰이 가져온 산삼 중에 돌쇠가 입에 문 잔뿌리 조각덕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조각이었지만 그것이 몸속에서 무언가를 했을 거라고. 의원은 달리 말했습니다. 산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몸을 살린다고. 더 이상 억울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참을 것도 없어진 사람의 몸은 신기하게도 스스로 버티는 힘이 생긴다고. 어느 쪽이 맞는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돌쇠는 그해 여름 주마기를 조금씩 도왔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나무도 패고 심부름도 했습니다. 조진사 댁에서 25년 동안 한 일과 다를 것이 없었지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자기 자리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같은 일을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조진사 댁 며느리 윤 씨가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 몰래 작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그 안에는 엽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돌쇠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윤 씨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 것입니다. 알고 보니 윤 씨는 돌쇠가 조진사 댁에 있을 때부터 돌쇠가 받아야 할 품삯 중 일부를 몰래 모아두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머슴삭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안 살림에서 조금씩 아껴 제법 된 돈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돌쇠는 오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돈 보자기를 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사람으로 대해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산삼보다 그 느낌이 더 귀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돌쇠는 자그마한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황서방의 주막 근처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그 산삼 잔뿌리를 화분째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자기 것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뒤로 돌쇠는 산에 가끔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산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산에 올라가면 돌쇠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기도 했고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했습니다. 계절마다 산은 달랐습니다. 봄에는 연두색이 번졌고 여름에는 짙은 초록이 산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을에는 그 모든 것이 붉고 노랗게 물들었고 겨울에는 흰 눈이 고요하게 덮였습니다. 그리고 가끔 멀리 숲속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누가 보고 있다는 느낌. 뒤를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웃었습니다. 그 곰이 아직 어딘가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간의 세상에서는 25년의 세월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속에는 그 2년 전 잠깐의 마음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쇠는 그 이후 얼마나 더 살았는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가 마지막까지 주막 마당에서 그 작은 삼화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봄이면 새 잎이 나는 것을 보고
여름이면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을이면 낙엽이 덮이지 않도록 손으로 치워 주었습니다. 겨울이면 지프로 감싸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감던 날 황서방이 곁에 있었고 윤 씨가 먼 길을 걸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평생 남의 집 머슴으로 살다 죽은 사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었지만 짐승 하나는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 둘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짐승도 잊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는 과연 잊지 않고 살고 있는지요? 돌쇠는 새끼곰을 구하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칭찬을 바란 것도 아니었고 보상을 기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눈을 보았을 때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수십 년이 지나도록 잊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산속 어딘가에서 그 마음을 기억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짐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짐승이 사람보다 더 오래, 더 깊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돌쇠처럼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오래 참아온 사람, 조용히 버텨온 사람, 그런 사람에게 따뜻한 눈길 하나를 보내는 것, 어쩌면 그것이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약 돌쇠의 자리였다면 그 산삼을 조진사 발 앞에 던지셨겠습니까? 아니면 몸을 살리기 위해 꿋꿋이 붙들고 계셨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